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더불어민주당이 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 방식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남 광주 특별시장 예비 경선을 100% 당원 경선으로 치르고 5명으로 압축한 본 경선은 당원 50%, 국민 참여 50%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천관리위원회가 제안했던 시민공천 배심원제에 대해선 여전히 불안정성에 대한 의견이 있다며 정책 검증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정책 배심원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초 경선 공고와 후보 등록 절차를 시작해 일주일 동안 예비 경선을 진행하고 약 2주간 본 경선 기간을 거친 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전남도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320만 전남 광주 시도민과 함께 환영하며 대한민국 제1호 광역 통합 모델인 전남 광주 특별시의 성공 출범을 위해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행정통합 실무준비단을 구성하고 조직, 인사, 재정통합과 자치법규 정비, 각종 행정 시스템 개편과 도로 표지판 등 생활 밀착 행정 기반 정비를 촘촘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와 에너지, 인공지능과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고흥군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주거와 일자리를 연계한 청년 인구 유입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거실과 방 2개를 갖춘 고흥 저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거실과 방에 에어컨이 설치된 데다 냉장고도 제공됩니다. 1인 가구를 위한 원룸형 주택도 있습니다. 입주민을 위한 공간에는 공용 세탁실도 마련됩니다. 보증금 최대 200만 원의 원룸형은 월 15만 원, 투룸형은 월 20만 원으로 최초 2년 계약 이후 연장을 거쳐 4년 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총 45호 규모로 조성됐으며 입주자 공모에는 2030 세대 귀농인 등의 신청이 이어졌습니다. 고흥군은 투룸형 주택의 추가 공모를 거친 뒤 이달 안에 최종 입주자를 선정할 방침으로 4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로 세련되게 아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제 이곳에서 취업을 하고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고흥군의 공공임대주택은 저맘을 시작으로 올해 스마트 영농빌리지 60호, 내년 전남형 만원주택 50호 등이 추가로 조성됩니다. 권역별로 총 500호 이상 공공임대주택이 마련되는 겁니다. 고흥군은 주거 지원과 함께 일자리 연계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고흥 상생 일자리 센터를 운영해 구직자 취업 상담과 구인구직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오는 5월에는 일자리 정보와 청년 정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업들에게는 아주 우수한 인재를 이렇게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고 또 구인자, 근로자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2030년 우주발사체 산업집적단지가 조성되면 관련 기업 입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고흥군. 현재 추진 중인 주거와 일자리 정책과 맞물려 목표 인구에 도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의원 정수 산정 기준 변경을 추진하는 가운데 고흥군 의회가 획정안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고흥군 의회는 전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가 최근 의원 정수 산정 기준을 인구 35%, 읍면동 수 65%로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고흥군의 군의원 정수가 기존 12명에서 11명으로 감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군 단위 지방정부의 현실과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한 조정이라고 꼬집으며 획정안 수정과 지방의회 대표성 유지를 위한 보완책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광주와 전남의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배경에는 주로 외식과 숙박 등 서비스 물가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 데이터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을 살펴보면 2월 광주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8.37로 한 달 전보다 1.6% 상승했고 음식과 숙박이 3.1%, 기타 상품과 서비스 4.7%, 가정용품과 가사 서비스 등이 2.6%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남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9.33으로 한 달 전보다 0.2% 상승했고 기타 상품과 서비스 6%, 오락과 문화 2.9%, 음식과 숙박 2.8%, 교육 2.2% 순으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2월 생활물가 지수는 광주가 한 달 전보다 0.3%, 전남은 0.2% 상승했습니다. 임진왜란부터 5.18 민주화 운동까지 남도의 저항과 항쟁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가 설립한 국내 첫 의병 주제 박물관인데요. 남도 의병들의 숭고한 정신을 다양한 전시와 영상으로 담아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검은 LED 화면에 수많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운 호남 의병 천여 명의 이름입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전남 22개 시군에서 모은 추모비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무명의 의병을 기립니다. 전남 나주의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이 5일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에서는 임진왜란부터 5.18까지 전남의 항쟁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공부도 되고 우리 몰랐던 거 옛날 일제 의병 이런 거 이제 거기서 읽어보니까 이제 그런 거 대충 알겠구만. 의병 관련 유물 3,000여 점이 전시된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은 임진왜란 당시 활약했던 고경명 의병장과 김덕령 장군 등 남도의 항해 의병 역사를 영상과 전시물로 담았습니다. 또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 박물관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특히 40년 만에 독립기념관에서 옮겨온 불원복 태극기는 고광순 의병장이 사용했던 것으로 머지않아 국권을 되찾는다는 글귀가 새겨져 남도 의병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전남과 광주는 대규모 의병이 직결했던 구국 항쟁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러한 남도 의병의 숭고한 충원을 제대로 길고 알리고자 지난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박물관 건립이 추진되었습니다. 조선 명종 10년인 을묘외변부터 1919년 3.1운동 이전까지 외적에 맞서 자발적으로 싸운 전남 의병들. 이들을 기리기 위한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이 의병 역사 교육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최근 5년 사이 전남에서는 봄철에 발생한 화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소방본부가 지난 2021년부터 5년 동안 집계한 화재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3월부터 5월 사이에 발생한 화재는 평균 759건으로 사계절 가운데 가장 높은 29%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62%로 가장 많았고 주로 야외나 임야, 주거시설에서 화재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안전 확보와 화재 사전 차단, 대응 역량 강화 등 3대 전략과 7대 추진 과제를 추진해 화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이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합니다. 고흥군은 축구장 1,100여 개를 합친 면적의 산림을 대상으로 어린 나무 가꾸기와 큰 나무 가꾸기, 조림시 사후 관리 등을 추진해 산림 생육 환경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업은 큰 나무와 어린 나무 가꾸기를 통해 숲의 밀도를 적정하게 조절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남개발공사가 2026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전남도청 앞 공터를 도민을 위해 사계절 정원과 잔디 광장으로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개발공사는 노후주택 주거환경 재선사업, 자원순환 캠페인, 친환경 태양광 조명 등 설치 등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이 교육행정 통합을 위한 본격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두 기관의 교육행정 통합 추진 조직은 지난 5일 광주교육청에서 첫 협의회를 열고 교육행정 통합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안정성을 우선으로 하는 추진 원칙을 공유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정기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통합 준비 과제 연계성을 높이고 주요 쟁점과 추진 과제를 공동으로 관리해 통합 전환기의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흥행하면서 조선 6대 국왕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에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청령포와 장릉 일대에는 긴 대기줄이 이어질 정도로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영월고는 이번 관광 열기가 다음 달 열리는 단종 문화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1453년 개유정난 이후 어린왕 이용희는 왕위에서 쫓겨나 영월로 유배됩니다. 이후 1457년 영월에서 16살의 짧은 생을 마감한 조선 6대 국왕 단종. 이 비극적인 삶을 다룬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 30일만인 지난 5일 기준 누적 관람객 977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단종의 죽음 그리고 그 단종을 끝까지 지킨 충신 어몽도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바가 아니었을까? 그런 것들을 관객분들이 보시면서 좀 느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화가 큰 관심을 모으면서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청령포 선착장에는 긴 대기줄이 이어집니다. 청령포와 장릉 일대에 인파가 몰리자 주민들도 반가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지금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예약을 하셔도 저희가 어떨 때는 이제 늦게 오시니까 이게 막 길이 막히고 이 앞에서부터 진입로에서 막히고 이러니까 예약 시간을 거의 못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막 계속 뒤로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좋은 현상이 생기네요. 지난 2일 기준 영월 청령포와 장릉에는 벌써 올해 누적 관람객이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3일절 연휴 기간 동안에만 청령포와 장릉을 찾은 관람객은 2만 6,3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입장 수입도 5,499만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 3일절 연휴에는 관람객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하는 청령포는 오후 4시쯤 입장권 판매를 조기에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영화를 통해 단종의 삶을 접한 관광객들은 영월 곳곳에 남아있는 단종의 발자취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사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고 이래갖고 한번 와봤어요. 그 두 번째 머물었던 곳 여기가 홍수 나서 다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관악 그쪽인가 그 길로 한번 가보려고요. 영월구는 지금의 관광 열풍을 다음 달 열리는 영월의 대표 역사 축제인 단종문화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장항준 감독이 단종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59년 동안 이어진 단종문화제의 흥행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여수시 의회가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주요 시설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여수시 의회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섬 박람회 주 행사장과 화정면 개도 부행사장, 금오도 여가 캠핑장 등을 방문해 행사장 조성 추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여수시 의회 섬박람회 특위는 이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는 개도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조성 사업을 지적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고 금오도 관광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등을 제안했습니다. 전남 도립도서관이 도민의 인문 소양을 높이고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도민 강좌를 운영합니다. 도립도서관은 올해 상반기에 한국 근현대사부터 글쓰기와 AI, 경제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모두 10개 강좌를 진행합니다. 도립도서관은 현장 참여가 어려운 원거리 도민을 위해 온라인 강연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여수시가 구직단념 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여수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6년 청년 도전 지원 사업에 공모해 최종 선정돼 확보한 국비 3억 4천여 원을 투입해 구직 단념 청년 밀착 상담과 사례 관리, 취업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총 7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참여 수당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희망할 경우 여수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미래산업기술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전남 지역 가루쌀 재배 면적이 전국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공모에서 도내 51곳이 선정됐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컨설팅 분야에 단지별로 3천만 원이 지원되고 시설 장비 분야에서는 법인 2곳이 선정돼 각각 5억 원을 들여 가루쌀 전용 시설을 확충합니다. 전문 생산단지에는 가루쌀 전용 품종인 바로미 종자가 공급되며 생산된 물량은 정부가 전량 매입합니다. 이번 공모로 전국 가루쌀 면적 가운데 전남은 3,754헥타르, 46%에 달하는 재배 면적을 확보해 가루쌀 생산 거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무안군이 도리포 리조트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 단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무안군은 5일 도리포지구 지구 단위 계획 결정 및 지형 도면 승인을 고시하며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도리포 리조트는 해제면 송성리 일원 4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민간 자본 2,400억 원을 투입해 복합 관광 휴양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사인 도리포 카이파는 건축 허가 절차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완도군이 최근 기후변화로 해조류와 전복 산업의 생산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완도군은 지난 4일 해조류, 전복 양식 기후변화 대응 간담회를 열고 해조류 양식 적정 시기를 분석하는 예보체계 구축과 김, 미역, 다시마를 대체할 신규 양식 품종 발굴, 고수온 내성 품종 개발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를 비롯해 유망 양식 품종 종자 공급 지원과 인공지능 기반 어장 공간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해조류와 전복 산업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무안군 청계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최근 문을 열었습니다. 남부분소는 사업비 26억 원을 들여 9,3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됐으며 보관 창고와 사무실, 실습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37종 70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파종기 등 80대를 추가로 구입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무안군은 이번 남부분소 개소로 지역 내 5곳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